피부암은 주로 서양인에게서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부에 생기는 암이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점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때를 놓치기 쉽다는 건데요. 네,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점과 피부암은 어떻게 다른 건지, 피부암의 모든 것에 대해 국립암센터 피부과 송기훈 교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햇빛이 지금 강렬해지는 요맘때가 되면 피부 질환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 피부 질환 중에서 피부암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나요? 네, 피부암은 요즘과 같이 한여름에 강한 자외선을 장기간 반복해서 받게 될 때 주로 발생하는데요. 예. 국내 피부암의 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피부암 환자가 2008년도에 한 3,300명 정도에서 그 이후 한 10년 사이에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네. 네. 그 원인은 야외 활동이 증가해가지고 자외선 노출이 좀 많아지고 또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많이 축적돼 있는 고령 인구가 증가된 것을 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피부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피부암은 피부를 구성하는 어떤 세포에서도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중에 특히 이제 3대 피부암으로 불리는 세 가지 암이 전체 피부암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암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3대 피부암은 첫 번째 기저세포암이라는 피부암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상피세포암, 그리고 약 한 10% 정도에서 굉장히 좀 악성도가 높은 흑색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기저세포암과 상피세포암은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햇볕 노출이 많은 주로 얼굴에 생깁니다. 특히 눈, 코, 입술 주변에 많이 생기거든요. 네. 기저세포암의 또 초기 증상은 또 흔히 보이는 점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면 좀 크기가 커지고 짓무르고 헐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에 반해서 상피세포암은 점이라기보다는 보통 각질이 있는 붉은 갈색 반점 같은 걸 보통 시작해서 종양으로 점점 커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암은 모두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하지만 네. 암이 좀 크게 진행된 경우에는 눈, 코, 입 포함해서 얼굴의 아주 주요한 부위를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기능적, 미용적 장애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기 진단이 아주 중요한 그런 피부암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또 흑색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또 하나 흑색종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 10% 정도에 발생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악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악성 흑색종이 주로 이제 자외선과 좀 무관한 부위에 생깁니다. 예를 들면 손이나 발, 손발톱 밑에 잘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저 간단한 점으로 오인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피부암이 되겠습니다. 네. 이 피부암과 점이 상당히 유사해서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이 점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흔히 볼록 튀어나온 점이나 그 점에 좀 털이 나 있는 경우에 주의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점인지 아니면 피부암의 초기 모습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네, 점이 튀어나오고 이게 털이 있으면 점 자체가 좀 진피까지 깊게 있다는 뜻이지 그 자체가 이제 악성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보다는 보통의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점이라 하더라도 좀 얌전하게 있던 점이 갑자기 좀 변화가 생길 때는 좀 의심을 하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인 점하고 점에서 발생한 피부암, 특히 이제 악성 흑색종을 구분하는 데는 보통 A, B, C, D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A는 이제 에이시메트리, 점의 형태가 좀 비대칭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네. B는 보호도 이제 경계를 말하는데 경계가 좀 불규칙하고 좀 울퉁불퉁한 경우를 말합니다. C는 이제 컬러를 의미하는데 갈색, 회색, 검은색 이런 여러 색깔들이 다양한 색깔이 겹쳐 발생하고 D는 이제 크기를 말합니다. 보통 갑자기 크기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암이나 흑색종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E는 암이 변하는 양상을 말하는데 특히 이제 짓무르거나 헐거나 피가 나는 이런 변화들 보이면은 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한번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그 손발톱에 이제 까만 선이 생기는 것을 흑조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 이 흑조증이 이제 크기가 갑자기 좀 커진다, 색소가 여러 개 생긴다, 그리고 피부 주변까지 검은 색소가 번질 때는
손톱 밑에서 이런 흑색종이 생기는 걸 강력히 의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주의를 좀 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점의 모양이나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 점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자라면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점은 피부암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는 점을 선천성 색소모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날 때부터 있던 점은 일단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클수록 좀 치명적인 이제 흑색종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략 한 20cm 이상을 거대 선천성 색소모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좀 보고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6에서 한 20%까지 흑색종이 이제 발생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또 크기가 좀 비록 작은 선천성 색소 모반이라 하더라도 좀 전에 설명드린 ABCD 규칙에 좀 부합하면은 네. 좀 흑색종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런 미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암 예방 차원에서 이 선천성 점이 좀 크다 그러면은 제거 수술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선천성 점이라 하더라도 이 암과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점이 모양이 변하거나 어떤 그 성질이 좀 변한다면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피부암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피부암은 잘 아시다시피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외에도 아주 이제 원인들이 많은데 기저세포암, 상피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 가장 흔하고 그 외에도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만성 염증이 있다든지 방사선 노출 같은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흑색종은 자외선 외에도 이제 기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유전적인 차이, 인종적 차이에 의해서 형태도 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권에서 발생하는 흑색종의 특징은 서양에서 생기는 그 자외선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손발 네. 말단부에 한 70% 정도 이렇게 발생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피부암의 원인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피부암에 걸렸을 때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지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피부암으로 진단되면은 원칙적으로 수술적인 제거가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것이 모즈 미세도식 수술이라고 하는 피부암 특수 수술 방법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수술 현장에서 직접 피부암 세포가 퍼진 정도를 좀 지도를 그리듯이 그렇게 저희가 현미경으로 만들어서 추적 관찰하면서 암 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세한 암 침투도 현미경으로 확인하면서 제거하기 때문에 좀 비교적 완치율이 높고 정상 조직을 비교적 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부암이 재발한 경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 안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미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위여서 좀 최소한 절제로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아주 효과적인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예. 네. 흑색종인 경우에는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복잡한 진단 치료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흑색종이 피부 한 1mm 정도만 침투를 해도 주변 임파선 전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암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그 임파선을 좀 찾아서 전이 유무를 판정하는 감시 임파절 수술을 함께 수술할 때 진행하게 되고요. 네. 동시에 모주 미세 도식 수술도 같이 시행을 해서 기존에 그냥 넓게 떼주는 광범위 절제술보다는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국립암센터 피부과의 자료에 따르면은 감시 임파절 수술하고 모주 미세 도식 수술로 치료받고 좀 5년 이상 오랫동안 장기 추적 관찰한 사람들의 그 재발률을 보면은 2mm 이하의 아주 조기에 발견된 흑색종은 95% 이상의 이제 완치율을 보이고 예. 4mm 이상 깊게 침범된 경우에도 국소 재발률이 한 11% 정도로 좀 낮게 유지가 됐습니다. 네. 이처럼 모주 미세도식 수술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기에 발견될수록 완치율이 높은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기 진단이 아주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전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술 후에 면역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같이 시행해서 그 치료 효과를 높이게 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의 현존하는 치료법 중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이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요즘 여름철이잖아요. 피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피부암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사량이 많은 낮에는 이제 가급적 외출 피하시는 게 좋고 외출하시게 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써서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인공 선탠도 요즘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이건 역시 인공 자외선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문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만들고 있는데 문신 자체가 피부암을 유발한다기보다는 피부암이 생겼을 때 문신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인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점 주변에 있는 문신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예. 그래서 피부암은 노출된 피부에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자기 몸의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충분히 그 이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점이 있거나 기존에 있던 점이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피부암의 원인에서도 좀 짚어주셨듯이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욱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야 하는 것 같은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요? 네.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이제 선택하고요. 예. 그리고 평소에는 자외선 B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SPF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20 이상 되는 거, 그리고 자외선 A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PA를 2개 플러스 되는 걸 사용하면 좀 충분하겠고요. 등산, 뭐 골프 같이 이렇게 햇볕을 많이 보는 레저 활동하실 때는 SPF를 한 50 이상, PA를 3개 플러스 이상을 좀 자주 더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효과를 보려면은 그게 이제 꼼꼼하게 좀 미리 한 이 2가지 기억하면 좋은데요. 보통 안면 부에 이제 색소가 많이 생기는 곳에 광대 중심으로 좀 많이 바르시는데 귀라든지 머리 앞쪽 관자놀이 등에도 피부암이 잘 생기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에도 빠지지 않고 좀 잘 발라주시고, 그리고 외출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미리 좀 꼼꼼하게 바르시고, 만약 햇볕에 오래 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좀 2시간마다 좀 더 발라주는 것이 자외선 차단 효과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차단제를 발랐다고 방심하는 것보다는 좀 태양광이 특히 강한 11시에서 한 오후 3시까지는 좀 야외 활동 줄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외출할 때는 뭐 양산, 모자, 자외선 차단 마스크 이런 것들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선크림을 바를 때는 미리 꼼꼼하게 이 2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요즘 바깥에 베이컨을 놔두면 바짝 익을 정도로 햇볕이 강한데 네. 특히 이 피부 건강에 신경 써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피부과 송기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